대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의 그 증시 온도차가 꽤 큰 것 같습니다. 미국장은 과연 과열일까요? 아니면 우리 시장은 반등을 지속을 할까요? 궁금한 상황인데 미국은 여전히 이제 트럼프 2.0 시대가 개막이 되면서 강한 미국이 예상되고 우리나라는 뭐 내수 침체, 수출도 둔화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혼란 속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시에 좀 먹거리가 있을 수 있을지 진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 옆에 오늘 김한지 박사님 나와 계세요. 궁금한 것들 좀 많이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설 연휴 전에 박사님 뵈어서 너무나 좋고요. 좀 마음 편한 설 연휴를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가지면서 오늘도 좋은 전략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카카오페이 증권이 그 리포트를 하나 냈던데요. 제가 보니까 작년 미국 증시에서 투자한 투자자 중 10명 중 7명이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국내 증시 투자자들은 과반이 손실을 냈다라는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또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가요. 미증시는 과열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작년까지 수익률은 미증시가 잘 냈는데 앞으로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좀 관점이 궁금했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네, 지표를 부분적으로 보면 뭐 조금 주가가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상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거품 수준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 뭐 시가총액 GDP 비율을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워런 버핏이 좀 즐겨본다고 해서 버핏 인디케이터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지금 GDP 대비 미국 전체 시가총액의 무게가 206%나 됩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통계적으로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이제 표준 편차상 굉장히 이례적인 확률적으로 드문 그런 높은 수준이다라는 거고요. 가령 2000년 닷컴 버블 터지기 직전에 2000년 3월이죠. 최고점에서 그 당시에 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이 145%였는데 그때가 이 표준 편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40%, 50%포인트가 낮지만 통계적으로는 굉장히 유의미하게 높은 상태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PER, 주가 수익 비율로 따지면 지금 21.5배, 뭐 22배가 조금 안 되는데요. S&P 500 기준으로. 그런데 이 정도의 수준은 사실 뭐 그 닷컴 버블이라든지 과거에 이제 조금 어마무시한 거품 시절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봐줄만 하다. 지금 뭐 실제로 M7의 PER이 뭐 테슬라는 지금 100배가 넘습니다만은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20배에서 30배 언저리거든요. 그 정도는 닷컴 버블 당시에 나스닥 100의 PER이 105배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은 한 30배 정도밖에 안 되니까 평균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네요. 네, 그래서 어닝이 뒷받침되는 기업이익이 뒷받침되는 지금 주가 상승이기 때문에 M7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지금 25.5%거든요.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이익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거품은 아닌데 문제는 이제 지금 많이 올라왔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싼 건 아니다. 그리고 약간 과열스럽다. 그런 상태에서 말씀드렸던 어닝의 모멘텀, 약간 눈높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 눈높이를 못 맞추는 순간 주가는 뭐 조정을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강세 행진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님은 과열일 수는 있으나 거품은 아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 하지만 주가가 추세적으로 강세를 이어가려면 실적, 그 컨센서스 기준에 좀 맞는 그런 숫자를 봐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이제 관세 정책 이런 부분을 때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드는 게 미국의 국채 금리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잖아요. 근데 5.5% 시대를 예고하는 분석들이 나와서요. 이건 받아들여야 되는 수순인지 궁금했습니다.
네, 어제 뭐 블랙락의 레이 핑크 CEO가 예. 5.5%를 이제 얘기했고 그 전에도 뭐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도 뭐 한 6, 7%까지 갈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언급했던 것을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요. 네. 아무튼 제 생각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를 바로 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에 근접하면 굉장히 사자 세력이 많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제 국부 펀드라든지 뭐 각국의 연금이라든지 중앙은행이라든지 이런 그 기관 투자가가 중심이 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뭐 채권 ETF도 많이 발달돼 있고 그래서 좀 개인들의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폭넓어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기 수요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5%를 단번에 훌쩍 넘기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이제 금리의 추세가 과거처럼 뭐 경기가 조금 안 좋으면 2%, 뭐 좋으면 뭐 많이 올라도 한 3.5%, 4%를 못 넘는 그런 수준으로 되돌아갈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령 올해 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뭐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트럼프의 각종 부양책도 있고 하기 때문에 2% 중반대, 뭐 2.5%라고 본다면 지금 물가 상승률이 뭐 CPI 기준으로 3.2까지 내려왔습니다만은 거의 3%를 크게 하회하기는 어렵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 성장률 2.5에 3.0의 물가 상승률을 더하면 그게 대충 뭐 국채 금리 값이 되거든요. 경험적으로. 그러면 5.5%라는 것이 그렇게 허황된 수치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광범위하고 넓기 때문에 두껍기 때문에 바로 그 금리가 치솟지는 않더라도 조금 물가라든지 성장률의 이러한 펀더멘탈 요인들이 좀 과거와는 다르다. 그리고 연준의 기준금리도 사실 뭐 팬데믹 이전에는 0.5%였잖아요. 거의 10년 평균이. 지금은 올해 만약에 금리를 조금 내리더라도 4%를 크게 하회하지는 못할 거로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조금 국채 금리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이 과거와는 좀 달라졌다. 금리는 잘 안 떨어지는 속성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금리는 유지될 것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전략을 짜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 국제 무대에 복귀하는 그 연설을 했습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경제포럼 화상 연설을 했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내려야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파월 연준 의장한테 메시지를 던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연준 정책도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물가가 유지되면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는데 하라고 또 강요는 받으니까요. 트럼프 2.0 시대는 이렇게 보면 통화정책 수립이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셈법이 좀 복잡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경제 예측 모델을 어떻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지난번 9월 달에 비컷으로 시작한 연준의 금리 인하 그 궤적이 조금 말을 바꿨죠. 파월 의장 스스로. 조금 뭐 인플레이션이 좀 부담스럽다. 조금 뭐 내년도 경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연준 위원들이 나쁘게 보는 시각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비컷까지 하면서 9월 달 금리 인하를 시작했던 것에 대한 당위성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트럼프 2기가 출범했는데 아무래도 경제 모델은 경제 상황은 트럼프의 경기, 조금 부양 정책, 법인세 인하부터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수요를 촉진하는 그러한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그 트럼프의 2.0 시대에 그 서막을 알리는 2025년 올해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낮게 형성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한 2%대 중반 내지는 뭐 후반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성장률이라고 한다면 연준의 고민도 좀 깊어지겠죠. 그래서
마켓 입장에서는 사실 뭐 연준이 금리를 많이 내리고 경기가 안 좋은 것보다는 연준이 금리를 찔끔 내리지만 그래도 경기가 좋고 기업 실적이 좋은 것이 궁극적으로는 뭐 좀 호재가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너무 연준이 금리를 많이 못 내릴 것 같다라는 그 부분을 너무 투자자 여러분들이 너무 그쪽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골디락스 환경 플러스 알파거든요. 성장률도 적절하게 나오고 금리는 물가는 서서히 조금 안정되고 더디지만 비록. 그리고 연준은 한 번 내릴 등 두 번 내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인하가 열려 있는 적어도 인상은 아닌 그런 정도의 톤이면 주식시장은 조금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렇게 좀 뼈대를 딱 세워주시니까 그렇게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미국 증시가 AI 성장 중심으로 투자의 그런 흐름들이 좀 활발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얘기를 했잖아요. AI 프로젝트에 거대로 돈을 좀 투자하겠다 이런 흐름도 있었고 그렇다면 올해 이런 흐름이 좀 지속되겠네 이런 가능성은 생각이 되고요. 그에 따른 먹거리도 우리가 좀 잡을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또 생각도 하게 되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네, 좀 미국의 AI 중심의 투자 지금 뭐 큰 얼개만 잡힌 거지만 좀 부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걸 좀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4차 산업 시대의 거의 이제 초입 부분이라고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AI를 비롯한 혁신 성장 쪽에서의 영역 다툼이 이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뭐 거의 미국 주도죠. 거기 이제 중국이 견제를 하고 있고 미국은 특히 AI 부분에서 중국의 추격을 거세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는 정책을 내놓으려고 하고 있을 거고 그저께 발표된 AI 촉진 정책, 트럼프발 이런 정책은 사실은 중국을 겨냥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주식시장으로 지금 시선을 돌려서 생각해 보면 이번 주에도 사실 뭐 금리가 조금 내려갈 때는 M7 중심으로 또 AI 중심으로 좀 약진을 했다가 금리가 조금 올라가면 다시 M7은 조금 주춤하고 또 러셀 2000이라든지 중소형주 또 은행주 실적이 좋았던 그리고 이제 필수 소비재라든지 뭐 부동산 이렇게 조금 에너지 이렇게 조금 PER이 낮은 주가가 조금 착하게 아직까지는 조금 언더퍼폼하고 있는 섹터 쪽으로 순환매가 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조금 볼 때는 만약에 이제 앞으로 뭐 다음 주에 이제 설이 있습니다만은 국채금리가 지금처럼 4.5%를 크게 상회하지는 않는 그런 안정된 기조를 이어가면서 나머지 이제 S&P 500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게 나오지 않는 지금 한 500개 기업 중에 69개 정도가 발표가 됐는데 거의 뭐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한 80% 정도가. 그런 것이 이제 다음 주까지도 그런 실적의 어닝 모멘텀이 살아 움직이면 제 생각에는 조금 굉장히 좋은 좀 환경이 조성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가 조금 달렸다가 AI가 쉬는 사이에 또 다른 493개 종목들이 그동안 한 2, 3년 동안 조금 못 올랐던 그런 종목들이 순환매가 돌고 이러면 지수 자체는 급하게 안 올라가고 시장 에너지는 조금 순환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체력을 뺏기지 않으면서 시장이 순항할 수 있지 않을까, 강세장의 기간이 조금 연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트럼프의 정책,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촉발한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억제된 상태에서는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혈액순환은 좀 될 것으로 보이네요. 네, 부종 네. 없이 그러면 건강을 지키겠다. 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환율도 사실 걱정거리가 좀 이만저만이 아니었잖아요. 트럼프 당선이 이제 관세 그 부분을 이제 만작거릴 때마다 금리와 환율이 움직이면서 오늘은 좀 반등하지만 그래서 어제 시장이 좀 타격을 입었고요. 그런 흐름들이 좀 변동적으로 느껴지긴 했거든요. 예, 돌파구가 과연 있을까요, 이것도? 예. 지금 뭐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또 환율 시장에 대한 영향이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IC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지금 뭐 109까지 갔다가 지금 한 107 정도로 안정이 돼 있지만 아직 게임이 끝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 환율은 2017년 트럼프 일기 때보다는 상당히 선제적으로 많이 움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 2022년부터 달러가 거의 한 35% 상승했고요. 엔화도 비슷한 폭으로 하락했고, 네. 그래서 트럼프와 관련 없이 이번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라는 그런 기제로 요인으로 미리 달러가 비싸져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관세 정책이 나와도 추가적인 달러의 강세폭은 제한될 거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지금 달러 강세가 멈추고 이제 약세로 돌았을 것이다라고 예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한 5% 정도의 추가 달러 강세, 예. 반대로 뭐 엔화나 뭐 그다음에 위안화 또 우리 원달러 환율도 한 1,500원대 초반 정도까지는 한 번은 트럼프발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한 번 더 좀 절하폭이 남아 있는 것은 우리가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자라는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트럼프의 관세가 어느 정도 보폭으로 어느 정도 속도로 관세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위안화 절하폭이 결정되기 때문에 위안화 절하폭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원달러 절하폭이 연동돼서 결정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속도에 달려 있는 문제다 생각합니다. 네. 그 한국은행도 지금 그 곤란한가 봐요. 예, 연 3% 어쨌든 기준금리 유지를 했는데 2월은 당장 이제 인하에 대한 시각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경기 둔화를 예상하면 내려낼 것 같고, 근데 환율 변동성을 고려하면 또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2월은 좀 변화를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결국에는 네. 주변 환율 또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그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걸 보고 대응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조금만 원달러 환율의 환경적 요인이 조금 도와준다면 아마도 2월 달에는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근데 2월이라는 게 조금 애매한 게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대외 불균형 무역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3월 말까지 끝나고 4월 1일 날 조금 그 결과가 발표되면서 관세 정책의 여러 가지 좀 구체성이 그때 돼서야 발표가 되는 걸로 지금 스케줄이 잡혀 있습니다. 4월 1일. 그러다 보면 지금 4월 17일이 올해 들어서 세 번째 금통이기 때문에 정말 급한 마음에 2월 25일 금통위에서 인하할 거냐. 이거는 이제 한 반반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인하 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4월 1일 날 관세 정책이 나온 다음에 4월 17일 날 그 다음에 이제 인하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토탈 전체적으로는 올해 한국은행이 한 2번 정도 인하를 아마 마음속에 먹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미국의 그 정책적인 방향성 이런 걸 좀 보고 판단해야 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박사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이슈가 일본의 BOJ 중앙은행에서 과연 금리를 인상할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이 그때 시장을 좀 발작시켜서 좀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는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네, 사실 시장에서의 시각은 BOJ는 믿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요? 네, 연준처럼 이렇게 포워드 가이던스를 잘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약간 블러핑이 심하고 또 이렇게 딴짓을 하고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본의 통화 정책은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걸로 지금 거의 조금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0.5로 올리고
아무래도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고 이번에도 또 춘투 기간을 지나가면서 3, 4월에 임금이 아마 5% 정도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BOJ 입장에서는 뭐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은 2013년 이후에 아베노믹스의 출구 전략을 지금 못 찾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지금 출구 전략을 못 찾을 경우에는 엔화 가치의 추가적인 절하를 조금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작용이 너무 심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인상하는데 아마도 그 다음 인상은 9월 이후에 논의되겠지만 저는 올해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은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엔캐리 트레이드 부분은 사실은 조금 뭐 정확하게는 우리 모두가 알 수 없겠지만 많이 해소된 것이 아닌가 지난번에 8월 달에 작년. 그래서 조금 엔캐리 트레이딩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설 연휴 전에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대목 거의 다 큰 틀에서 여쭤봤는데 잘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전략 삼아서 앞으로 또 설 연휴 이후에 우리가 또 2월을 또 열심히 달려야 되니까 그 밑바탕으로 한번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담한 대담 함께했고요. 김한진 박사님의 분석으로 여러 분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